82.5%.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번 돈이 10억인데 나라에서 8억 2천만 원을 가져가요. 그럼 남는 건 1억 7천만 원입니다. 자,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집 파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예고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더 이상 연장은 없다. 2026년 5월 9일이 지나면 세금 폭탄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들 다 죽었다. 세금 무서워서 매물 쏟아질 거다. 집값 폭락만 남았다. 상식적으로 들리시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세금을 때리면 보유 비용이 늘어나니 팔 수밖에 없다고요. 심지어 대통령이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돼선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포스팅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게 정리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강남 집주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까요? 왜 현금을 쥔 부자들은 지금 조용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금 무섭다 라며 떨고 있는 이 순간 누군가는 이 세금을 이용해 전 재산을 2배로 불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늘 영상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5월 이후 여러분은 사고 싶어도 살 집이 없는 강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락론자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세금과 집값의 진짜 상관관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팩트부터 정리합시다. 현재 상황 아주 심플합니다. 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끝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집을 팔면 5월 10일부터는 기본 세율의 20%, 30%가 더해집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단순 계산해볼게요. 양도 차익, 그러니까 팔아서 이득을 10억 얻은 아파트에서는 원래는 3억만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 8억 세금 내야 됩니다. 하루 차이로 5억이나 세금을 더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생각을 하죠. 야, 5월 전에 무조건 팔아야겠다. 혹은 매물 쏟아지니까 집값 무조건 떨어지겠네? 기다려야겠다. 맞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이야기 5월 전까지만 맞아요. 5월 전까지만. 왜냐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5월 9일이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은 증발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매물 잠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안 나온다고요. 왜 안 나오냐고요? 손실 회피 심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볼게요. 여러분이 다주택자예요. 5월 9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팔려고 하겠죠. 보유세를 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5월 9일이 지나고 10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금을 5억 더 내야 된다니까요. 자, 파실 건가요? 안 파실 건가요? 이럴 때 미쳤습니까? 저라면 안 팔죠. 아니, 못 팝니다. 이런 효과 상황을 매물 잠김 효과, 매물 잠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금 때문에 손실이 더 생기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안 팔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있던 매물들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이 현상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상황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 세금 때문에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줄었다고 가정하면 수요도 줄어드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는 필수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셔야 다음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은 보유세, 종부세 무서우니까 팔지 않겠냐, 그럼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가능해지냐면 조세의 전가 현상이 가능해집니다. 조세의 전가, 받은 세금을 남에게 떠넘기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어려우시다고요? 어려우시면은 조금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친절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넷플릭스 사장이라고 칩시다. 정부가 넷플릭스에 세금을 왕창 때렸어요. 그럼 넷플릭스가 아이고 힘들다 하고 그냥 자기 수익을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쉽죠. 구독료를 올립니다. 결국 구독료를 올리면 이들이 받았던 세금을 누가 내는 게 되냐면 시청자인 우리가 내는 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유세 폭탄을 던지면 집주인은 그 돈을 자기 지갑에서 꺼내지 않아요.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서 충당합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 택해야 된다고요. 근데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월세가 오른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상황을 봅시다. 원래 보면은 지금 상황이 전세나 월세 구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기사도 떴잖아요.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 전세 매물 수가 너무 적어서 지금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전세가율은 되게 낮아요. 집값이 빠르게 오른 거에 비해서 전세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 숫자, 강남, 송파, 용산의 전세가율이 30%대인 걸 보면서 기존까지는 하락의 기회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언제일지 모르고 얼마나 하락할진 모르지만 뭔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안 보여요. 왜냐면 다주택자를 억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자꾸 괴롭히니까 이들이 그 집을 팔아버리고 팔면은 전월세의 물량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물건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안 하고 이제 중과가 된다고 하면 뭐 최대한 팔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이 현상이 좀 가속이 되다가 딱 5월 10일 되면 집을 팔 수가 없으니까 전월세 매물 주는 현상은 멈출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게 되려나 싶기도 하지만 보유세를 여기다 더 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보유세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거 조상님이 안 내주니까 어디서 돈을 땡겨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월세를 올리는 게 되는 거죠. 전월세가가 상승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월세가가 올라가면 기존에는
매매가가 오른 속도 대비 전세가가 덜 올라서 전세가율이 낮아져서 혹시나 하는 하락이나 조정의 기회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전월세가가 올라가면서 현재의 매매가를 정당화해주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질 이유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건 집값 하락이었겠지만 시장의 결과는 전세가 폭등과 그에 따른 매매가 동반 상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더 부자가 되고,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니까 전세대출금 갚고 월세 내느라고 더 힘들어지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다주택자 탈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면서 더욱 힘들어지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심지어 10.15 대책 이후에 재당첨 제한 같은 게 생기면서 재개발로 돈을 갑자기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으니까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 이 사람들은 왜 있냐면 뭐 정부나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집을 사고 나서 월 상환액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부담을 줄이려고 자기는 작은 데서 월세로 살고 집을 미리 사두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세금이 오르니까 집값 결국 떨어지고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증적인 반론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2020년에 70 대책이라는 게 발효됐고요. 이때 세금을 크게 올리는 게 시작이 된 거고,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이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때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다 근거가 있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 대책 발효되고 있었던 일은 그냥 다주택자들이 매물 다 걷어들이고 1억 2억씩 집값이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요, 결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을 위한 행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무주택자분들은 5월 전 박앤세일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상급지에서 찾기 어렵고요, 상대적인 하급지에서 토해내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막 노도강, 뭐 금관구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서라도 옵션을 찾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토해내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분은 강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토해내는 물건 주어서 월세 세팅하자, 뭐 이런 강의를 만든 것도 봤는데요,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애매한 1주택자분들은 현금이 혹시 많으시다면 어떻게든 갈아타기 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급지로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왜냐면 갈아타기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는. 심지어 정권이 연임을 한다? 그러면 더 갈아타기 어려울 거니까 지금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이미 팔려고 윤석열 정부 때부터 많이 시도하셨을 거예요. 팔 수 있는 거 다 팔았을 거고 안 팔리는 게 고민이실 텐데요, 최대한 5월까지 해보는데 안 되면은 버티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세금 낼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양한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버티는 게 맞고요. 그래서 회사 열심히 다니시고요, 부업 안 하시는 분들도 부업을 하세요. 뭐 배달을 하시던 유튜브를 하시던 아니면 다른 투자를 하시던, 이렇게 해서 좀 버티는 힘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시죠. 부동산은 감정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아니에요. 자꾸 정치 얘기랑 엮일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부동산은 정치의 영향을 받으니까. 하지만 정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민주당을 지지해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세금 때문에 망할 거야 라는 공포에 베팅하지 마세요. 세금 때문에 매물이 잠길 거야 라는 논리에 베팅을 하시고요, 아무리 내 정치 성향이 뭐 다른 쪽이라고 해도 몸 누일 곳은 가져야 돼요. 내 집 마련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어떻게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항상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질 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내 정치 성향과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입이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도와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반드시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제가 마련했거든요. 평소에 올렸던 내용이랑 다를 거니까 이번 주는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